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오래연두입니다. 뉴욕 증시 먼저 짚고 가보시죠. 먼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매파 발언, 전쟁 이슈 등으로 주가도 출렁이고 혼조세를 보입니다만 우리의 연준의 생각, 중동 전쟁 이슈, 중국 대리기 이런 걸 모두 우리는 예상하긴 어려워요. 즉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두고 굳이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한 주 동안 뭐 많았죠. 좋은 뉴스들이 많았는데 하나하나 짚으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로보택시 때문에 모델2 저가형 모델 생산 안 한다고 로스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트위터에서 직접적으로 머스크가 아니라고 반박했죠. 이거는 한국 뉴스에서 생각보다 덜 알려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테슬라가 언론사에 광고를 하지 않으니까, 즉 언론사 측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많이들 부정적으로 내는 것 같고, CEO가 팩트 체크를 해주는데 굳이 우리는 언론 뉴스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 해고 10% 한다고 해서 또 하락했죠. 지금도 하락하고 있고. 근데 이거 뉴스에는 테슬라 수요 감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거 팩트체크 잘해야 돼요. 어떤 뉴스 채널에서는 감소 때문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채널이 있고, 어떤 채널에서는 감소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채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별해서 들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직원일 땐 몰랐지만 CEO가 되면 회사의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는데, 지금 AI, 생산 로봇 등으로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높은 이익을 위해서는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즉 그 상황에서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드는 거고, AI의 발전과 로봇 등이 이 부분을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이 부분을 진행하는 거고, 왜 하냐라고 보면 현재 테슬라 전기차 생산 조립 부분에서 기존 컨테이너 벨트 지나가면서 하나하나씩 조립하는 방식에서 한 박스 안에서 한꺼번에 조립하는 형식으로 변형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로봇들이 더욱 쉽게 활용될 수도 있고 인원도 덜 필요하니까 이런 조립 생산 부분에서도 인력 감축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FSD, 인공지능 쪽에서도 기존의 30만 줄 이상의 코딩을 인간이 직접 했는데 이제 그걸 다 지우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엔드투엔드로 학습하고 발전하고 수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필요 없는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회사 조직을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한 머스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22년도에 AI 총 책임자가 퇴사하고 인원 감축하고 했을 때 뭐 이제 테슬라 망하냐, 뭐 자율주행 망했나 보다 끝났다 했는데 지금 보세요.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주주들에겐 좋은 거죠. 인건비를 낮추면 이익이 올라가니까. 세 번째로는 인도량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1분기 인도량이 안 좋게 나왔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지연됐던 것들이 이제 2분기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2분기 컨센이 훨씬 많이 뛴 걸로 볼 수 있죠. 지금 홍해 이슈, 뭐 베를린 공장 등 정상화가 되면 이 부분 해결될 것이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지 수요가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FSD 가격 인하 부분인데 월 199달러에서 99달러로 반값으로 확 낮췄죠. 이 부분 또한 걱정하시는데 뭐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가격 또 낮추냐, 그럼 이익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테슬라 쪽에서 완전 자율주행에 자신감이 생겼고 최대한 많이들 쓰게 하고 먼저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즉 처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자들 모이게 한 뒤에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여기서 못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쿠팡 로켓 배송, 뭐 넷플릭스, 뭐 유튜브 프리미엄 처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용자들 모으고 지금 쿠팡 거의 50% 인상하고 넷플릭스 프리미엄 모두 가격 인상하는데 이게 편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구독 전략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저렴하게 사람 모으고 여기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격 상승시키고, 근데 그래도 못 벗어나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격이 왜 매력적이냐 하면
$99면 한 달에 10만 원이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내 개인차 마음대로 운전 다 해주는데 10만 원 완전 좋죠. 여러분이 개인 운전 기사 고용한다고 하면 한 달에 몇백 줘야 되고, 택시만 서울에서 어디 가면 5만 원인데 이거를 택시만 한 달 동안 타고 다녀도 몇백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도 없는 거죠. 근데 한 달에 10만 원에 내 개인차 운전 다 해준다? 서울에 이동하려면 1시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다 해준다?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재 자율주행 경쟁자가 없어요. 테슬라는 학습량이 10억 마일을 넘어가는 등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한 것도 있지만, 차를 팔거나 FSD를 팔아서 이제 데이터를 얻는 구조잖아요. 회계 구조가. 근데 크루저나 웨이보는 돈을 주고 데이터를 얻어와요. 다른 회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계 사이클 자체가 다른 상황이라 이 차이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테슬라의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 주식 투자가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맥7을 할 만큼 시총은 높은데 여전히 뭐 해야 될 건 많았고 성장하는 기업이라 주가 낙폭이 큰 것 때문인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 애플이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애플 아이폰 3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다 욕하고 땡이라 욕하고 삼성 LG가 바보라서 안 하냐, 우리가 왜 쿠키폰 쓰고 레이저폰 쓰냐 이랬는데, 지금 애플 보세요. 모든 거의 인구의 반이 아이폰 쓰고 자기들만의 또 생태계가 있어요. 아이폰, 앱스토어, iOS 다 자기들 것이잖아요. 삼성은 다 구글에 돈 주고 쓰는데, 근데 또 애플은 다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구글이 아이폰 인터넷에 자기들 메인 페이지 해달라고 돈을 엄청나게 지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시총 1, 2위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테슬라라고 보거든요. 전기차가 있고 거기에 대한 충전기가 있고 거기에 충전을 위한 전기를 보관할 수 있는 메가팩이 있고 그 전기차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자체적으로 그 자율주행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에서도 쓸 수 있고, 그렇기에 남에게 돈을 줘서 기술을 받는 게 아니고 남들이 그냥 다른 회사가 돈을 테슬라에게 지불해야 되는 회계 사이클이기 때문에 애플이랑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저는 오히려 150 미만이면 정말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번 주가 100대랑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금리 전망, 세계 전쟁 이슈 이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미스터 마켓이 주는 기회인 거지 도망쳐라는 이런 알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미스터 마켓이 너 그때 못 샀지 100달러에 지금 사 이러는 거고, 너 300달러에 엄청 비싸게 샀지 지금 사서 평단가 낮춰, 이런 기회의 장으로 여겨야 되는 거지 안 좋게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뭐 미래도 없는 기업을 사는 게 아니고,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하면 정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워렌 버핏이 어떻게 그렇게 주식으로 큰 이익을 얻고 부자가 되었냐 하면 단순하거든요.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라. 최근에 BYD로 먹었다고 엄청 부러워들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보유 기간을 보면 10년이 넘어갔어요. BYD를 가져간 게 13년 동안 가져갔어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지금 테슬라를 150 미만에 사서 10년 이상을 보유하면 과연 그때는 과연 얼마일까요? 얼마를 예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오레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